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서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클이 과연 인터넷의 금융의 최강자가 될 수 있을지, 저 차세대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클이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차세대 경제 운영 체제다, 이코노믹 O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AI와 기가 간의 결제 있죠. M2M 시대를 갖다가 지배할 제2의 비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단 서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역사를 한번 볼까 같으면 가치 교환의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가치 교환. 그래서 제레미 알레의 일관된 표준화의 철학이 여기 담겨 있는데, 자, 94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 저 현재까지 웹이 일단 그때는 성행했죠.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동영상 유통, 그 다음에 가치 전송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역사적 변곡점이 있다. 가치 교환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또 웹무선을 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영체제로 표준화했던 것이 양방향 미디어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표준화됐다. 2001년도, 2004년도에는 아무래도 B2B의 인터넷이 배포가 혁신되면서 그 다음에 USDC가 나타나면서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서클은 단순한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고 30년간 인터넷 텍스트, 미디어, 비디오를 표준화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세대 테크 기업가가 세운 가치 전송의 프로토콜 기업이다. 자, 요걸 일단은 아시면은 아무래도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했을 때는 지금 달러의 온체인화가 되면서 750달러 유동성을 가두는 그런 거대한 중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유동성, 콜 리퀴디티를 보게 되면 USDC가 유동량의 753억 달러 갖다가 유통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온체인 볼륨은 아무래도 11.9조 달러나 되고 있다. 발륨은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EURC, 유로 같은 경우에는 284%가 YOY 기준으로 증가했는데 3.1억 유로. 그 다음에 토큰화의 MMF를 통하면 USYS 요거는 아무리 15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 경제 활동의 점유율 50%가 돌파되고 있대서 요 유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다는 거죠. CPN 이런 것들 서클의 결제 네트워크라든지 CCTV 크로체인의 전송 프로토콜 이런 지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깐다. 자,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의 생태계 파트너를 가지면서 비자라든지 폴리마켓 예측 시장 거기다가 국가 경제의 온체인화를 가져간다. 자, 그렇게 중력적으로 일단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토큰 발행을 넘어서서 유동성, 인프라, 실물 경제 파트너십이 결합된 완벽한 인터넷 경제 운영 체제 OS로서의 구축을 일단 완료되고 있다. 자, 이것이 서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다 가장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4분기 실적의 변곡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자 수익의 중심에서 사스의 플랫폼으로의 질적인 도약이 일어났는데, 자, 토탈 레브뉴 총 수익을 본다면 7.7억 달러로서 YOY 기준의 77%가 증가되었고, 조정 이비타로는 1.67억 달러로서 YOY 기준의 412% 마진율이 54%가 되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고정비의 레버리지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다가 수익 구조의 질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400만에서 3,700만 10배 이상이 성장됐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독이라든지 서비스, 트랜잭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J커브의 성장을 시작하면서 예측 가능한 반복 수익의 모델이 입증됐다. 반복 수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노켓으로 연출이 되겠죠. 한 번만 일어났던 일회성 수입이 아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유통비용에 있어서의 상당히 좋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출혈 경쟁의 종식과 더불어서 자발적인 네트워크화의 완성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조금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현재와 미래는 자발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유동성 초기의 확보를 위해서는 코인베이스 등의 대형 파트너에게 막대한 준비금의 수익 배분, 즉 일회성 수수료 6천만 달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마진 압박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효율성 지표인 RLDC 있죠. 유통비용 차감후의 수익 이것들이 마진의 40.1%로서 방어가 되고 있고, 2010년도 가이던스 역시도 38에서 40%가 유지가 되고 있다. 즉 USDC가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정통적인 금융기관과 디파이 프로토콜이 자발적으로 채택을 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 보조금 계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궤도에 진입했다. 자, 이것이 아무래도 인사이트가 되지 않았나. 자, 그런 것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금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기존의 결제 제국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떤 혁신적인 무기가 있는지, 즉 비자하고 메스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클하고 자, 어떠한 지금 이제 여기서 장점이 있는지 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복잡한 매입사, 발행사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서 가맹점의 통행료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게는 무위험
온체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증산한다. 통행료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2에서 3%라든지 높은 짐류 외환 수수료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약 0.01달러 미만의 예측 가능한 지금 가스비를 받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 결제 완결성이 세틀먼트에 있어서는 국경 간의 결제 시 수일이 소요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1초 미만의 적극적인 글로벌의 완경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마진을 본다면 영업 마진이 57에서 68%, 이거는 조정 EBITDA 마진 54%나 되고 있다. 자, 마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돈도 많이 내는데 거의 다 수수료까지 많이 집행하면 비자메스터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메스터도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자에 지금 이제 자사 결제망의 백엔드 지금 정산해서 USDC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거인들이 서클 인프라의 의존들을 심화하고 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비자조차도 이렇게 자사 결제망에 USDC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초롱성과 같은 규제적인 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OCC의 국법신탁은행 인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아무리 이런 것들은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돼야 되는데 그 신뢰 안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이 되든지 정부의 간섭이 들어가든지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자, 한마디로 사채업자가 은행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자,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규제를 해주면서 얼마만큼의 법으로서 양성을 해주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은행 비밀보호법, 그 다음에 통화감독청의 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승인받지 못한 결제형의 스테이블 코인의 불법화 이런 것들을 1대1의 무위험 자산, TV라든지 레포 이런 것 준비금의 100% 충당금이라든지 투명한 공개를 의무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한 은행의 비밀보호법에 있어서는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준수라든지 당국의 동결인지 소각권한 이런 소형들, 그 다음에 섀도우 뱅킹과의 완전한 단절들 이런 거, 그 다음 미국 최초의 국법의 디지털 통화은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게 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융에 있어서는. 그래서 신생기업이라든지 기존의 테크 기업이 방대한 연방 자본의 요건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를 뚫고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연구의 독과점의 지위를 확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또 침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제적인 해자가 있는 것이 현재의 서클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뭐 띠럴 USAT 이런 도전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경쟁을 이겨냈느냐. 자,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USDT라든지 USAT는 타겟 시장 자체가 신흥국의 소매라든지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을 장악한다는 것들. 그래서 규제를 갖다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2016년도 1월에 USAT를 기습적으로 출시해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시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방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클 같은 경우에는 타겟 시장에서 미국 중심 규제 준수기관이라든지 투자자, 그 B2B의 트레저리의 결제망을 통해서 타겟 시장을 줬고, 규제 대응은 수년간 구축된 SEC라든지 OCC와의 밀접한 신뢰라든지 압도적인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B2B 결제라든지 기관 트레저리 승패는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온체인의 유동성의 길이에 의해서 좌우되어 있다. 그래서 서클은 CCTP라든지 자체 ARC 이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방할 수 없는 백엔드 인프라를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 그런 것들이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적인 해자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해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크의 블록체인이라든지 기업용의 온체인의 금융이 완성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정론적인 완결성과 더불어서 예측 가능한 고증 수수료, 선택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결정적인 완결성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1초 미만의 속도로서 블록을 생성한다, 절대 번복되지 않은 그런 거래의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거겠죠. 기간 간의 즉각적인 청산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고정 수수료에 있어서는 자체 변동성의 토큰 대신에 1달러 패깅에 USDC를 가스비로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적용해서 1센트 수준으로서 가스비를 평화화하면서 완벽한 기업의 회계 처리를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택적인 프라이버시에서는 신뢰 실행 환경에 있어서의 기반 기밀을 전송하면서 규제 당국에 있는 지갑 주소를 투명하게 유지, 그다음 상업적인 송금의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대기업의 상업 기밀을 보호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해자가 되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캔튼 네트워크에서 생태계를 확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월스트리트에서 백엔드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알크를 넘어서서 디지털 SSR가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기관용의 프라이빗 체인인 캔튼 네트워크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이 슈퍼 검증을 통해서 큐포에서 아무래도 수익의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고 네트워크의 합의를 주도하는 핵심의 검증인으로서 활동됨으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이라든지 글로벌 상태 유지 검증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2025년도 4분기에 $17,000만 캔튼 코인에서 이익이 창출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산을 토큰하고 교환하는 백엔드 합의 구조를 직접 지배하면서 파생적인 막대한 인프라 수익을 창출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성장의 촉매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M2M의 경제와 더불어서 자율행동이 있죠. 자, 에이전트 AI 이런 것들의 생태계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인간과 AI 에이전트 있죠. 오픈클로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크레딧 카드든지 KYC 월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인증이라든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그래서 유로 API의 호출이라든지 리소스 구매 장벽의 발생이 생긴다. 자, 구매 장벽의 발생이 생기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에이전트 AI를 했을 때는 서클의 게이트웨이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AI의 에이전트가 서클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일된 그런 USDC의 잔고를 관리해 준다. 그래서 나노 페이먼트의 폭발적인 형성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1초에 수만 번 그래서 건당에 0.0001달러의 가스비 없는 초소액 실시간의 정산이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 에이전트 결제 무려 99%가 USDC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레미 알레어가 4분기 실적 콜에서 이야기를 했고 자, 과거의 비자가 인간의 소비 패턴을 바꾼 것처럼 AI 시대에서는 기계 경제의 기초 통화망을 갖다가 서클이 완벽하게 독점할 거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 하락 자체가 인프라 테크 주로의 진화를 갖다 강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시경제 그다음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폭발되면서 트랜잭션이 급증되고 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2027년도에 한 3%까지 되지 않겠는가. 자, 표면적인 좀 악재 구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자, 그런데 온체인의 레버리지의 차입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아무리 금리가 낮으니까 차입은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USDC의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팽창되면서 이자율의 하락을 갖다가 압도할 수 있다. 그래서 CCTP라든지 브릿지 전송, CPN이라든지 국경 간의 결제 물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자, 그로 인해서 기타 수익이라든지 사스의 인프라 플랫폼 수수료의 마진으로 폭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하락은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서클을 갖다가 이자 은용령, 즉 말해서 금리 민감주에서 반복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스라든지 인프라의 독점 기업으로서 강제 체질을 개선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자가 아무래도 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한번 해보게 되면은 보수적인 시각이죠. 베어 케이스로 본다면 DCF 기반을 했을 때는 한 42불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불 케이스 강세 시각으로 했을 때는 136불 정도가 나타난다. 즉 EBB 때다가 한 30배수는 해줘야 되지 않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서클을 갖다가 단순한 금리 장사꾼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일단 42불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거대한 패러다임을 변화를 놓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AI 에이전트와 알크의 상용화 54%의 소프트웨어급의 마진율을 고려해 볼 때는 현재 주가는 21세기의 블록체인 버전의 글로벌 결제 독점 플랫폼으로서의 프리미엄의 리레이팅의 초입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레이팅을 다시 줘야 된다. 배수를. 자,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옛날 거 가지고는 요걸 가지고 지금 평가할 수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변곡점이 있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필수의 핵심 자산이 돼야 된다. 콜 에셋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통금융에서 투명하고 즉각적인 디지털 온체인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 자금이 이동하는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서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풀백이 났을 때 좀 주가 조정이 있을 때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무래도 비중 확대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입증이 되었고 마진이 일단은 도약이 되고 있고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 즉 말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배제하고 미국의 연방정부 지니어스 액트의 테두리 안에서 11.9조 달러 규모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혁신을 달성했다는 것들 또한 412%의 복잡한 조정 EBITDA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혈 경쟁을 끝내고 확고한 네트워크 효과의 궤도에 안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서 말했던 코인베이스 이런 데 돈을 안 갖다 준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래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다. 단기적인 거시지표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AI 시대의 M2M 시대의 차세대 비자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인이 더욱더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클도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2025년도 2분기 때 마이너스 4.48 했던 것이 2025년도 3분기 때 0.64, 0.43으로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분기는 아무래도 0.1 정도로 약간 일단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플랫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있고,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EPS 분기입니다. 분기. 자, 분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쿼터보다는 애뉴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에는 0.91인데 2017년도에는 1.74, 그 다음에 2.84, 5.14로서 계속 증가되고 있죠. EPS가. 자, 일단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트럼프가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더욱더 많이 또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도 3.10 빌리언에서 4.4 빌리언, 5빌리언, 7빌리언까지도 늘어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얼마만큼 고평가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P 레이쇼 일단은 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배수인데 평균이 111배수니까 418% 고평가돼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EV/EBITDA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46배수인데 여기는 13배수니까 252%나 지금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P 레이쇼 있죠. PS 레이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배수 정도 되고 있고 3배수니까 200배 뭐 2배 이상씩은 거기다가 2배, 4배가 다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PB 레이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지금 이제 100배 이상이 100% 이상이 고평가돼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고평가돼 있는 상태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신에 아까 보셨듯이 좀 배수를 많이 주면서 앞으로도 향상된다, 성장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가지고는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고평가될 때는 주가 자체가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진입하실 분들 안에서는 조금 일단 좀 기다려서 하시고 있는 분들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하락했죠. 자, 추세가 하락 이탈했던 것을 어느 정도 일단은 돌파하면서 다시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승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4주 연속, 5주 연속, 6주 연속 이렇게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차트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요 라인 때 있죠. 직전 고점 라인 때, 그 라인 때가 지금 15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150불 정도에서는 한번은 익절해 주시고, 자, 그다음 물론 여기서는 뭐 10% 아니면 15% 이렇게 익절하고 들고 가도 되겠죠. 자, 그렇게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익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봉에서 이렇게 많이 와 있으니까 자,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다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일부 익절, 그다음에 조금 눌릴 때 다시금 또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은 신규 진입하신 분들, 그다음 익절한 금액 가지고 다시금 들고 가자. 물론 이것이 치고 나가서 계속해서 이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고평가됐을 때 이런 주식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현재 주식을 갖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주식들 한해서는 앞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내려오면은 담아가자. 물론 이것들이 조정 없이도 풀백 없이도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스톡캐스팅 주봉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지고 정말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지, 너무 많이 지금 이제 폼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지,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저 보조지표로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차트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